전세계 제조업 지수는 다들 짜맞추듯 일제히 4개월째 급등 중입니다. 여러분 7월달이었어요. 제조업 지수 코로나라고 불황이고 제조 안된다 뭐 공장 안 돌아간다 난리였죠? 난리였죠? 찍고 터닝입니다. 그들은 안 삽니까? 그들은 공장 안 추락하면 그냥 그대로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기업들은요 생존 능력 엄청납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그 위기 때마다 살아났기 때문에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 극복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성장하고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기는 엄청난 기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원칙은 빼놓을 수 없겠죠. 어쨌든 제조업 지수가 다들 짜맞추듯 일제히 4개월째 급등했다라는 거. 4월, 5월, 6월, 7월 5월, 6월, 7월 맞죠? 4, 5, 6, 7 동안 급등했다라는 거. 왜? 3월달에 제조업 지수 공장 안 돌아가고 추락한다고 그거 아무것도 안 하겠냐고요. 어떻게든 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기는 극복하고 어떻게 구조조정 하더라도 우리 IMF 극복 안 했습니까? IMF 때 구조조정해서라도 뭘 어떻게 대처해서라도 다 극복하고 그 기업들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 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승진하고 다 지금 한자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IMF 때 위기 때 부정적으로 바뀌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흐름이 올라왔어도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면 안 돼요. 자, 제조업 지수 분명히 공장 안 돌아간다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회예요. 왜 기회죠? 왜 기회죠? 어차피 생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장이나 기업들도 어차피 이런 위기에서 당연히 생존 본능이 발휘해서 생존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준점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기준점 10의 기준점이 5가 되고 5의 기준점이 1이 되고 1의 기준점이 마이너스 10이 되면 다 앞으로 올라가는 조금만 원위치만 돼도 상대적으로 퍼센테이지가 폭발하기 때문에 급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잠시 빼뒀다가 기준점 낮춰서 급반등이 일어나면 증시는 더 좋은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대적 개념 적용, 방금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되는 게 뭐예요? 자, 채팅 한번 남겨주세요. 답글 소통 한번 하면서. 왜 제가 내년도에 엄청나게 기대가 된다고 하는 거죠? 내년도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데요, 기업들은? 2021년도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때 기업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길래 내년도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쵸? 채팅이 지금 안 보이시죠? 이거 잠깐만 보시면 채팅. 자, 올라오죠? 실적, 매출 증대, 실적 폭발, 실적 개선. 여러분 지금 아마 주식을 하면서 전례 없는 상황을 보게 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요? 상대적인 실적 성장에 의해서 실적 개선율이 수만 퍼센트, 수십만 퍼센트, 수백만 퍼센트까지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왜? 마이너스에서 올라오면 그럴 수 있죠. 수천 퍼센트는 기본일 수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요. 전년도 1분기 대비, 전년도 2분기 대비 실적, 전년도 3분기 대비 실적, 전년도 4분기 대비 실적이 내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하겠죠. 기업들은 1년 정도 고생했으면 다 적응하고 살궁리를 다 찾아냈습니다. 기업들이 답을 가져올 거예요. 자, 원위치로 회복만 돼도 실적이 비용을 줄여서 회복을 하든 도저히 활발하게 안 되는 업종은 비용을 줄여서 구조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든 판관비를 줄이든 비용을 줄여서 실적 자체 남는 영업이익을 회복을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영업이익이 원위치 정도 회복이 되고 그 이상을 간다고 치면 퍼센테이지가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 상대적인 과정이 주가에 반응을 합니다. 절대적인 걸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상대적인. 그래서 적자 기업이 흑자로 바뀔 때 같은 1000억이 상승했을 때 예를 들어 1000억 벌던 회사가 2000억으로 되는 것보다 마이너스 1000억인 회사가 이제 흑자로 바뀐 회사가 훨씬 더 기대감이 높게 작용합니다. 그게 바로 상대적인 주식 특징이 그 주식은 상대적인 것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살면서 보기 어려운 현상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재미있는 2021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각종 기록들을 갈아엎을 수 있는. 곧버스 신저가 3,000대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 6,000대부터 얘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밑에 아이고 여기 사진 보시면 이 그림 바로 이어서 써드린 거 7월 28일의 글. 신저가 3,000대 향해 간다 써드렸죠. 이게 6,000대부터 말씀드렸던 6,000대는 4,000대 3,000대 보러 간다. 지금 얼마입니까? 3,000대가 지금 한참 지났었어요. 3,280원이에요 곧버스가. 3,280원. 2,000대 안 볼까요? 1,000대 안 볼까요? 동전주 갑니다 결국에는. 어차피 내려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어차피 내려가서 갇혀버리도록 안 올라오고 수량을 10억 주로 늘어나는 한이 있어도 안 올려요. 왜 올립니까? 기관들이 바보예요? 개인들 잔뜩 있는데? 그러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러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없어진 ETF 엄청나게 많아요. ETF가 지금 계속 있으니까 이걸 되게 간과하고 계시는데 ETF는 없어집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요. 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종목은 정리매매라도 하지. 거래정지돼서 다시 살릴 수 있는 여지라도 있지. 개선기간 부여받고 1년 뒤에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죠. 이건 정리매매도 없이 없어집니다. 갑자기 없어진다고 공시 나오고 끝나요. 그런 게 지금 수두룩히 많이 나옵니다. ETF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1년 전에 2년 전에 있었던 ETF 지금 검색하면 없어요. 언제 없어졌어? 몰라요. 그냥 없어져요. 거래가 없어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물론 곧버스 이런 것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결국에는 땅을 향해 가고 있다, 지하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올라와도 약간의 찔끔찔끔 반응한다는 겁니다. 대화 내용 상갔네.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5번 공략해서 다 내줬는데 오늘 상가네. 얘기하고 있다가 상해요. 이렇게 좀 특강하고 있는데 상이 가네요. 어찌됐든 밑에 글 좀 볼게요. 저건 희망을 버려야 된다니까. 자 나중에 보세요. 글 나중에 보세요. 시장 흐름 어떻게 읽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승리자가 될지. 어떻게 자 요 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반대로 줄곧 아이고 시장 좀 있으면 좀 폭락할 건데 좀 조심스럽게 좀 해봅시다. 3월부터 아이고 지금 뭐 코로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야 코로나 지금 다시 3차 팬데믹 온대요. 자 여러분들 지금 좀 시장 좀 조심하시고요. 현금 좀 많이 두둑히 좀 해두시고요. 자 곧버스 조금 우리 좀 분산해가지고 곧버스 좀 한 30% 정도 사두시고 나머지 소액으로 조금씩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수개월간 계속 강조했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한번 적어주세요. 제가 만약 이렇게 했다. 외국인들의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외국인들이 뻔하게 자기들만의 언어로 자기들만의 주식 언어로 자기들만의 금융투자 언어로 앞으로 보내겠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너무나 뻔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아이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금 두둑히 50% 빼두시고요. 곧버스 30% 가두시고요. 자 우리는 20%의 자금으로 찔끔찔끔 조금씩 스케일피. 자 2% 아이고 야 3% 수익이야. 빨리 익절 3% 수익 났으면 팔아야죠. 손실 보는 거 많이 해서 30%. 손익비가 하나도 안 맞아. 저는 먹는 거 30% 이상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대로 먹는 거는. 손익비가 맞아야지. 만약에 이렇게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올해 내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간 방송, 야간 방송을 하고 특강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언어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쵸? 뻔하죠.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캐치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시험 보면 100점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시험 보면 90점, 95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놓치는 부분이 뭔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으로 그 90점 이상을 달성을 했는지를 보세요. 과정을 보세요. 찍어서 맞춥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연히 막 잘못 풀었는데 정답을 그렇게 맞춰서 90점, 95점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변수에 의해서 결과가 100% 만점이 될 수는 없을지언정 과정에 대한 생각. 저도 외국인들의 흐름을 읽어내는 과정,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외국인들이 주식에서 설계하는 대로 읽으면 되는 건데, 혹은 외국인들이 그거를 읽기 어렵게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약간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라고. 어쨌든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런 입장에서 줄곧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땠을까? 네. 어땠을까? 저는 3월 19일, 20일 거기에 완전 풀베팅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계속 올라간다고도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글. 현재 외국인들이 꾸미는 파생시장, 선물 옵션, 이것만 보고도 앞으로 2년 이상의 흐름을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2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회가 올 수 있다. 생전 보지 못한, 최근 10년 동안 주식 처음 했던 사람들, 10년 내에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장세가 열려질 수 있다고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의해 입장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100%는 없으니까. 다만 꾸준히 선물 옵션 시장에 주목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앞으로 생길 그 변화도 바로 캐치해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변수가, 코로나를 능가하는 큰 변수가 생긴다면 변할 수도 있겠죠. 외국인들도 포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이번 옵션 시장 특징은, 지금 8월달 얘기하고 있네요. 8월 옵션. 개인들이 외국인 흉내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랬네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뉴스만 틀어도 답 나옵니다. 개인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태인 겁니다. 지금도 그러네요. 제약바이오는 신일제약 신풍제약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대처 준비하시고, 나머지 그 돈이 어떤 섹터 쪽에 내려오는지 주목해서 미리 판 깔아두면 됩니다. 추가로 어제부터 삼성전자와 개인들을 분리시켜놓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주목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게 왔어요. 4개월 만에. 그렇죠? 삼성전자와 개인들이 분리되는 과정을 얼마 전에 보셨죠. 또 개인들은 역사적인 4개월 상승장을 보이는 동안에 삼성전자에 물려있다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직전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그랬던 거 흐름 이해되시죠? 3, 4개월 만에 곧버스로 흘러나가거나, 이거 지금 7월달 글입니다. 7월달 글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올라와요. 그 방송국에 다 올려져 있던 겁니다. 곧버스로 흘려들어가거나 혹은 신풍 신일과 같이 오버했던 고점 종목으로 이동해서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는 곧버스가 크게 급등했던 지난 3월 개인들이 평생 모르고 지내던 곧버스와 2년을 4개월째 맺게 되는 흐름과 유사합니다. 평생 곧버스라는 거 알지도 못했으면서 갑자기 올해 곧버스 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4개월째가 아니라 8개월째 2년을 맺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저 멀리까지 가도 이 사람들은 계속 돈을 잃기만 하는 거예요. 강력 급등 후 최고점에서. 이렇게 제가 2가지 글을 적어놨어요. 어떤가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되게 그 당시에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시장을 반대로 이해했으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아직도 현금 들고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을 굴려야 되는데. 그쵸? 종목은 그날 달라요. 종목은 오늘 AB프로바이오 갖고 있거나 인프라이오 갖고 있는 사람이 짱이에요. 혹은 삼성중공 우를 갖고 있거나 TNR바이오팝을 갖고 있거나 코디엠을 갖고 있거나 한 사람들이 오늘 최고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르다고요. 종목은 내일 또 급등 나오면 내일 갖고 있는 그거 갖고 있던 사람이 최고겠죠. 종목을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목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종목 내일은 뭐 안 올라가겠습니까? 내일은 안 올라갈까요? 이거 우리 어땠어요? 우리 저 예전에 8월달에 한번 보시면 자 8월달 지금 이거 메모장입니다. 아니 검색 안 되네 이거. 자 8월달로 올려서 제가 종목이야 그때 맞춰서 하면 돼요. 근데 시장은 얘기가 달라요. 시장을 이해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자 8월달에 자 우리 종목 이럴 때 많아요. 저 상한가 풀상한가를 정말 많이 보기 때문에 자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매매 복귀 이런 거 쭉 있었잖아요. 정리했던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9월 7일 걸로 보면 되겠네. 자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있습니다. 9월 7일 거 봅시다.
근데 다 이거 이제 전 매매하면서 메모장 적어둔 거거든요. 그 당시 그 당시 다 써놓은 거니까 9월 4일. 자 9월 7일. 자 여기 써놨네요. 자 보세요. 여기 하나 더 9월 7일 거 보자. 자 지금까지 그 최근 그때 그 당시로 그 당시 우리 종목들입니다. 8월 24일 광동지약 상한가 갖고 있던 것들에서 다 풀 상한가라는 거예요. 25일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상한가, 일신바이오 상한가, 26일 S맥 상한가, 27일 목요일 카스 상한가, YBM내 상한가, 이거 아침 시초가 들어간 거, 28일 카스 장중 점 상한가, 물론 점 상한가는 못 팔았습니다. 31일 골고루 상승했고, 화요일 9월 1일 화요일 후성으로 신용으로 베팅 시켜드린 거 20% 급등. 실제로 그냥 했다면 상한가 이상이겠죠? 2배 산 거니까. 드림텍 20%대 급등 갖고 있던 거. 2일 수요일 후성 추가 상승했고, 목요일 후성 추가 상승했고, 광동지약 상한가 또다시 공략한 거죠. 4일 금요일 신성이엔지 상한가 풀 상한가죠. 이거는 7, 80% 이게 제일 돈 많이 들어. 마지막 파이널 신성이엔지가 돈이 제일 크게 된 거 기억하시죠? 평균적으로 마지막 신성이엔지 상한가 2연상까지 갔기 때문에 7, 80%딱 수익내면서 얘가 비중도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녹십자알빈 가지고 있던 거 풀 상한가, 기타 약 15% 상승 종목 3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다 보면요. 그리고 이전에도 뭐 상한가 뭐 제가 뭐 상한가 갔던 거 한국 패키지 상한가 들어가는 영상만 보셔도 어디야? 한번 영상 틀어 드릴까요? 짧으니까. 이게 다 정리된 영상들 중에서 한국 패키지 상한까지 버텨 이 영상만 보시면 아이고 표현이 바보처럼 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야? 이 뭐 4분짜리 영상이니까 이거 잠깐만 틀어드릴게요. 상한가 보는 게 그냥 아이고 4% 올라갔으니까 아둥바둥 5% 올라갔으니까 아둥바둥 이게 아니에요. 저는 상한가를 정말 많이 봅니다. 요즘은 지금 따로 생각하는 전략이 있어가지고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 뭐야 다른 전략 때문에 끊어내고 있는데 통합 전략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근데 아직 2시 7분이네. 아직 몰라요. 어차피 지금 종목들 몰라요. 4분만 볼게요. 네, 이후의 상황 이거 상하 따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순식간이죠. 뭐 그런 거 일도 아니지. 36이냐 한팩이냐. 자 말 경주 찍으세요. 누가 1등 빨리 2등 말 찍으세요. 36이냐 한팩이냐. 빨리 2등 말. 경주적 있잖아요. 지금 새우가 일단 1번으로 결승선 통과. 자 한팩이냐 36이냐. 둘이 비슷합니다. 20대 20. 뭐 다 한팩이요. 다 한패. 이봐요. 이게 얼마 전까지 얼마나 못살게 굴었어요. 오늘도 그렇고 막 3,500원 막 600원 500원 400원 바보처럼 굴었잖아요. 근데 실상은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화 그 뭐예요? 영화 그 뭐지? 김수현이 바보처럼 구는 거 있잖아요. 그 뭐야? 김수현이 동네 바보 행세하면서 했던 거 그 영화 뭐죠?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거 같은 거지. 은밀하게 위대하게. 맞아. 바보인 척 하잖아. 바보인 척. 가? 보인다. 자 보인다. 야 한국이야? 우와 2등. 자 다다 2등. 지금 2등 지금 목적지까지 딱 목전에 왔어요. 자 은메달 아직 목에는 못 걸었어. 은메달을. 닫아야지 이제 확실하게. 자 은메달. 자 은메달 끝.
와, 은메달 달았어, 은메달. 한국이 역전해서 우리 역전승을 해서 은메달을 달았습니다. 대한민국 은메달. 이제 다음 주에 선별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한국 패키지가 아주 진을 다 빼놨는데 거의 뭐 저도 살이 한 1kg 빠진 것 같아요. 진을 다 빼놨는데 그래도 뭐 메달을 달고 끝내가지고 그나마 결과가 그래도 야, 이 분봉을 보시면서 그 호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야, 씨, 저거 진짜 내가 다시 돌아가면은 저거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응? 이거 너무 지금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지난달까지 해가지고 봤던 상한가 통틀어가지고 오늘 상한가가 제일 어려운 상한가였어요. 제일 어렵게 가는 상한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같은 걸 한번 저도 복귀를 할 겁니다. 저도 호가를 다시 볼 거예요. 이거는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 호가라고 생각을 자, 이렇게였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오히려 반대로 또 떨어지는 거 막은 것도 좀 있어요. 톱텍 같은 영상도 있는데 일단 지금 동시 호가가 왔네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신현수님 불화살림이 있었네 진짜. 봐봐요. 저렇게 한 다음에 돌아선다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신뢰를 갖추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뭐 잠깐 뭐 그래서 한 1, 2주 보고 막 환호하고 막 이러신 분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반갑진 않습니다. 진짜 꾸준히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면 이제 저도 그분들 생각하는 게 바뀌겠죠. 서로 이건 뭐 좀 서로 간에 우리 만들어가는 방송인데 그죠? 뭐 오자마자 뭐 하나 먹었다고 막 이렇게 막 환호하면 반대의 경우 금방 나가버려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보면 지금 5년째 계속 계신 분, 5년 이상 계신 분들 2015년부터 계시고 평균이 이제 3년 17, 2, 3년이 제일 많죠. 2, 3년 동안 다른 곳 안 가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4, 5년도 있고 3, 4년 있고 2, 3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1년이 안 되신 분들은 사실 뭐 저도 아직 그렇게 딱히 저도 같이 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께 신뢰 도를 갚는 게 좋겠죠. 뭐 저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하고 진짜 도움이 되면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하지 그죠. 그런 시간들이 물리적 시간들도 필요하다라는 거 겪어보시다 보면은 뭐 남으실 분은 남으시고 하는 거니까. 안 그래요 신현수님.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상한가를 많이 봤어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시장이 허락했을 때는 어떤 판단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진짜 차이가 많이 생길 거예요. 2022년도까지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성호연님 제 방송을 틀어놓는 거에 답을 하셨어요. 은밀하게 이대하게.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빨리 동시호가에 와버렸는데